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내가 가장 아꼈던 후배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믿고 도와줬던 후배놈 때문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나 다른 사람 생겼어요. 아내의 담담한 고백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여자가 우리의 추억과 세월을 뒤로 한 채 떠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내가 만난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저희 35년 세월은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과 이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신뢰와 배신,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이런 시련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28살에 만나 결혼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엔 모든 게 장미빛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우리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었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고향에 있는 조그만 밭 한 평이 전부였으니까요. 자취방에 살면서 아이들 우는 소리에 이웃들한테 민원받고 물 좀 맡기라고 집주인에게 싫은 소리 듣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희 때는 정말 한 푼도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야 자식들 결혼시킬 때 도시에 아파트를 구해서 한다지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도 날랐고 리어카 끌고 채소도 팔았죠. 아내도 틈틈이 공장에 나가 일했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 작은 고깃집을 차렸을 때 우리 부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자신을 김민수라고 소개하더군요. 고향 선배님의 소개로 찾아왔다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20살 초반, 아직 앳된 얼굴이었죠. 선배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서울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살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민수는 우리 가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성실하고 착실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젊었을 때 모습 같아 더 마음이 갔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단순한 직원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명절에도 함께 보냈죠. 아내도 민수를 동생처럼 살뜰히 챙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후배가 제 가정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렇게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듯 했어요. 아내가 외출을 조금 더 자주 한다는 정도.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민수는 우리 가게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앳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듬직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가게 일도 완전히 익숙해져서 이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가게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형님, 오늘은 제가 마감할 테니 먼저 들어가세요. 형수님도 기다리실 텐데. 그런 민수의 배려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아내는 외출 중이었어요.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어. 아내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전에 없던 서두름이 느껴졌어요. 옷차림도 조금 달라졌고 화장도 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죠. 처음엔 나이 들어 자신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내가 외출한 날이면 집안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TV를 켜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에 아내가 돌아오면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어디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하지만 그 질문들은 늘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요? 응, 친구랑 먹고 왔어. 그래요. 대화는 늘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들리는 아내의 통화 소리. 그래. 알았어. 나도 그래.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순간 손에 든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일. 그래, 거기서 보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 언제 왔어요? 방금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도 쓸쓸해 보였어요. 문득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형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요즘 들어 민수가 자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다음 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은 이미 아내의 휴대폰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낯선 번호가 빈번하게 찍혀 있었고 그것도 최근 몇 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통화 시간을 보니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이 넘는 통화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계세요? 휴대폰을 급하게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들어와.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민수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아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요. 어머, 민수도 왔네? 아내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와 제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다시 진동이 울렸고 동시에 민수의 주머니에서도 진동음이 들려왔어요. 순간 모든 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 찍힌 발신자 이름은 우리 민수.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깊은 침묵을 깼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아들처럼 아끼던 후배가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주머니에서 아내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백 통의 문자들, 새벽에 걸었던 수십 통의 전화, 그리고 우리 민수라는 이름 앞에 붙어있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형님,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처음엔 그저 형수님이 많이 외로워 보여서. 닥쳐!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35년이에요.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된 거야? 6개월 정도 됐어요. 아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개월.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가요?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여보, 나가.
아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향해 걸어갔고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35년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남은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취할 때까지,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잊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에서 발견한 그들의 대화들, 서로를 향한 달콤한 문자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35년을.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전화기를 끄고 그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죠. 먹지도 못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큰 아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고깃집을 처음 시작했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요. 딸아이의 울부짖는 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자녀들이 예비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술병들로 가득했고 저는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채 누워 있었죠. 아버지,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어머니가 큰 아들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녀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날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곁을 지킬게요. 막내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아직 소중한 가족들이 남아있다는 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이혼하겠다고.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 변호사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계속 지내기보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순 없었어요. 비록 제 인생의 절반이 거짓이었다 해도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제 것이니까요. 며칠 후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었어요. 물론 민수 대신 새로운 직원을 써야 했지만 사장님, 힘내세요. 아이고, 최 사장.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요. 단골 손님들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민수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시렸어요. 그가 사용하던 앞치마, 그가 늘 앉던 자리,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가게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자녀들을 둔 제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힘들었어요. 텅 빈 침대, 식탁에 놓인 빈 밥그릇, 옷장 한쪽에 빈 공간. 3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민수를 마주쳤어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제 눈을 피했고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미움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연민이었습니다. 저들의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이렇게 시작된 사랑이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계산대 직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에 든 우유팩이 떨어질 듯 말 듯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참 밝았어요. 35년 전 아내와 첫 데이트를 했던 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신뢰는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아버지, 오늘 변호사님 만나러 가시죠. 아들이 절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치 제 인생이 재판대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35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분할이 핵심이 되겠네요. 특히 고깃집.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산분할. 그동안 우리 부부가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들을 나눠야 한다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고깃집. 손님들 한 분 한 분의 입맛을 맞추며 쌓아온 신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눈단 말인가요? 형님, 잠깐 시간 좀. 며칠 후 민수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고기를 굽는 연기 사이로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손님들이 보는 앞이라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형수님이? 아니, 제가 모든 걸 포기할게요. 재산분할 요구 않겠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다가 손님들 보는 앞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차피 고깃집은 아버지께서 일구신 거잖아요. 아들이 위로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가게를 시작할 때 아내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밑반찬을 준비하고 숯불 앞에서 땀 흘리며 고기 굽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처음 법원에 들어설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35년 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서류를 이제는 찢어내러 온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최승주 씨,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가 판사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그것도 제가 아들처럼 아끼던 후배와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안 하겠습니다. 그저 저를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더욱 비참해졌어요. 마치 35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당신 몫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아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그 세월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비록 이렇게 끝나지만 조정실을 나오면서 아내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버지,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나 보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해는 여전히 뜨고 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서툴고 맛없는 음식이었지만 제가 직접 만든 첫 식사라는 것에 의미가 있었어요. 여보,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텅 빈 식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인 거겠죠. 이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 저는 놀랐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전 아내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 아니,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는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그 사람, 저를 버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이상한 만족감까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전 아내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미안합니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35년을, 그 35년을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전 아내는 민수와 콜라텍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젊은 시절에는 둘이서 악착같이 살아서 놀러 다니지도 못한 아내가 뒤늦게 재미를 본 거겠죠. 가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 사이로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와 함께 이 가게를 시작하던 날, 첫 손님을 맞이하며 떨리던 마음, 밤늦게까지 둘이서 앉아 찌개를 끓여 먹던 순간들.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들이 가게에 들러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받았지? 순간 아들이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저한테도 연락하셨어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아들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리더군요. 그래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전 아내를 마주쳤어요. 한눈에 봐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만 남아있더군요. 잘 지내시죠? 전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가게는 잘 되나요? 네, 덕분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죠. 시장 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는데 전 아내가 다시 불렀어요. 저 가게 찾아가도 될까요? 가끔 밥이라도 먹으러.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손님이시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저 말 한마디에 다시 무너졌을 텐데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참 밝았습니다.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밥을 먹어도 텔레비전을 봐도 잠을 자도 모든 순간이 외롭고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여유를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한 노인분이 서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젊은이, 혹시 이 동네에서 고깃집 하시는 최 사장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아, 역시. 제가 20년 전에 이 가게 단골이었어요. 그때 사모님이랑 같이 하시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고기가 참 맛있었는데 요즘은 사장님이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노인분의 말씀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게 일을 그저 습관처럼 해왔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똑같이 해오던 방식을 바꿔보기로 한 거죠. 시골 농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좋은 고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새벽장을 보러 다니면서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고 밑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새벽부터 다니실 필요까지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처음으로 제 입에서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얼마 후 저는 우리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어 따뜻한 국과 밥을 대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이런 좋은 고기를 이렇게나. 드세요. 제가 평생 고기를 팔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음식은 나눌수록 더 맛있어진다는 거. 봉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30년 전통 고깃집 사장님의 나눔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아버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니. 나도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더라. 기사가 나간 후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제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사장님, 요즘은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그래요. 제가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어느 날은 독거노인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움에 갇혀 있었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이 시간들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 뭐가? 이제는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는데,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제가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던 그때, 저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아픔이 있었기에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아픔이 있으실 겁니다. 배우자의 배신일 수도, 자녀와의 갈등일 수도, 혹은 다른 어떤 상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 아픔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겐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처럼 그 아픔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분명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